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벌한 아침, 눈뜨기 싫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AI 성장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숫자를 묻기 시작했죠. 네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느냐. 구글과 테슬라 등 AI 미래를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러한 현재를 미래를 이끌고 보면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숫자, 너의 진실, 너의 속사를 묻기 시작한 거죠. 이제 주가는 두 후보자의 지지율의 함수로 변질됐다. 지지율의 함수. 누가 지지율이 높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출렁 할 것이다. 네, 출렁출렁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제일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리스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unclear, ambiguity 이러한 단어들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한 시대가 됐다. 생각보다도 너무 풀기 어려운 수능 아주 최고 아주 그냥 핫 어려운 고차원적인 방정식 문제를 우리에게 툭 던져준 그러한 하루다. 오늘 성장주들, AI 또 반도체주들 이러한 빅테크들의 폭락이 던져주는 것이 이게 이제 진정 꺾이는 그러한 신호탄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트럼프 트레이드주인 올드한 종목으로 피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부 빼야 되는 것인가. 다른 섹터 화장품, 음식료, 제약바이오로 피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또 안전한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그런 머리가 매우 아프고 복잡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제가 이제 8,000명까지 왔는데, 네, 3년에서 8,000명이니까 저도 좀 문제가 있죠. 요즘은 이 주식 유튜버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유튜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살아남을지, 저는 이제 이걸 뭘 해보기 때보다는 아침 수련이죠, 수련.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펀드 매니저가 하루를 정리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수련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더라고요.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1.28 마이너스, 나스닥은 마이너스 3.45, S&P는 마이너스 2.3. 네, 가장 중요한 끝이 무너졌다는 거죠. 네, 오늘 아주 살벌한 아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박살난 이유가 뭐냐? 미국 빅테크가 일제히 급락을 했다. 특히 이제 발달은 구글이죠. 구글의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안 들자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영향이 가장 컸다. 24일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5.08% 내린 172.56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171달러까지 내리는 등 주가가 두 달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점. 테슬라는 마이너스 1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알파벳 주가의 급락은 전날 실적 발표에서 AI 투자가 예상보다 커지는 영향이다. 돈을 거기다 너무 많이 쏟아부었다는 거죠. 알파벳 2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올가 전망치를 충족했지만 자본 지출이 너무 많았다. 132억 달러까지 늘었다는 거죠. 자본 지출이 많았다는 것은 LLM 모델에 아주 올인을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건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122억 달러를 8% 이상 더 초과한 돈을 쏟아 부었다는 거죠. 알파벳은 구글의 AI 프로그램과 컴퓨팅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1분기 자본 지출도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그런 모습이었다. 시노버스 트러스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데니엘 모거이라는 사람은 투자자들은 AI에 대한 수십억 달러에 대한 명확한 투자 수익의 증거를 찾고 있다. 구글이 AI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느냐. 실적 보고서를 보면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구글은 광고와 검색을 통한 수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다. AI 쪽에서는 수익이 거의 창출이 안 되고 돈만 분기당 130억 달러씩 쏟아붓는 그런 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묻기 시작했다는 거죠. AI 수익성 우려는 AI 열풍이 고점에 달한 뒤 꾸준히 대기되어 온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AI로 돈을 버는 기업이 엔비디아 등 일부 하드웨어 제조업체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AI 관련 대장주인 엔비디아만 돈을 벌지만 엔비디아도 전일 대비 6.8% 내리면서 114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도매금으로 전체 AI 시장 전체에 대해서
너는 정말 돈을 벌 수 있을 거냐를 하나 묻고, 또 하나는 너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추가로 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벌 수 있을 것이냐, 엔비디아 묻기 시작했다는 거죠. 애플도 마이너스 2.88,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3.59, 메타도 마이너스 5.61, AI 관련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는 그런 최악의 하루가 어제 됐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39% 내리면서 다시 5월 수준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2개월간의 급등분을 하루 만에 다 반납한 그런 최악의 하루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금융시장 키포인트를 보면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알파벳, 테슬라 실적이 실망감을 주면서 이제 본질, 주가 하락의 본질에 대해서 시장이 묻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 7월 S&P 500 제조 PMI 지수는 49.5로 6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다. 제조 PMI. 서비스 PMI 지수는 56으로 2년 내 최고. 제조업은 무너지고 서비스업이 버티는 그러한 모습. 확실히 미국이 경제가 슬로우다운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비스는 제조업과 연관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돈이 벌어야 서비스업을 돈을 쓰는 거죠. 이 부분이 서로 연관했는데 시차를 두고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일단 제조업이 무너지는 모습,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지금은 튼튼하지만 따라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6월 신규 주택 판매도 61만 7천 건으로 예상을 하회하는 모습. 주택은 전방 산업으로서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큰 산업이죠. 네,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 격차가 줄고 있다. 트럼프가 허니문 효과라고 평가절하하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 상원의장 해리스 네타우냐에 의해 연설에 불참했다. 네, 상원의장 미 상원의장이 해리스네, 맞아요. 해리스가 원래 미국 부통령이 미국 상원의장이죠. 네, 네타우냐 의회 연설에 불참을 할 정도로 뭔가 트럼프와의 각을 확실히 세우고 자기 집토끼를 먼저 잡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지금 네타우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토끼를 먼저 잡는 그런 모습. 또한 해리스의 남편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의 표는, 트럼프는 지가 유태인은 아니지만 자기 사이가 쿠시는지 뭔지 걔가 또 유태인이니까 반반씩 나눠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 중앙은행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추가 인하는 합리적이다. 먼저 캐나다가 발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금선물 장중 최대 1% 상승 2,40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뭔가 디테일 들어갈 때는 금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사실이죠. 또 저금리로 할 때 또 금으로 돈이 많이 가는데 금이 이자가 없기 때문에 고금리 때는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나 저금리 때는 금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글과 테슬라발 주가 하락의 가장 큰 뉴스이지 나머지 뉴스는 흑살이 껍데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지수 마이너스 0.66, 104.11. 네, WTI는 0.79 계속 하락을 하다가 살짝 다시 얼굴 들고 나오네요. 그나마 WTI가 하락을 하면서 CPI를 짓누르고 있다. 오늘 금리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AI가 큰 흔들림 속에 있었는데 미국 2년짜리는 4.429, 1.6bp 하락을 했고요. 10년짜리는 4.291, 5.2bp 상승. 장기금리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전형적으로 스티프닝,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일드커브 스티프닝인데, 이럴 때는 경기가 좋을 때 주로 많이 나타나죠. 금리가 하락하고 장기금리는 이제 경제 상황을 나타내고 단기금리는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데, 금융정책 같은 것을 대변하는데, 일드커브가 스티프닝 하는 것은 재정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끝났다. 금리는 내리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장기금리가 올라온다는 것은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제가 아침에 우리 테슬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다, 오늘 아침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이제 210억 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팔 수는 없죠. 지금 시장 뉴스에 의하면은 트럼프하고 앨런 머스크가 만나서 단판을 좀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트럼프는 이 와중에서 우리 테슬라가 XAI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냐 마냐 이런 거 지금 투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은 좋은데 테슬라를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것들, 테슬라 자체를 도구로 삼는 것들에 대해서 테슬라 주주들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죠. 자기 돈 빼가지고 xAI 쪽으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보택시 빨리 해야 되고 자율주행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이런 로봇도 해야 되고 이런 테슬라의 얼빠진 생각들은 좀 주주로서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도 주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버티자.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버티자. 뭐 200달러 뜨면 다시 사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버팁시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트럼프하고 앨런 머스크는 짝짝꿍을 맞아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도 생각이 있겠죠. 무조건 때려 죽이지가 할 것은 않은데 문제는 선거전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3개월의 시간을 우리 테슬라가 어떻게 버티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버팁시다.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봤으니까 400달러까지 버팁시다. 오늘 그 튼튼한 애플도 3%나 하락을 했습니다. ARM은 5.96% 하락. 엔비디아 6.8, 114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네, 엔비디아도 같이 몰락하는, 구글이 몰락하는데 엔비디아도 함께 몰락하는, 미래에 대한 실적이 지금처럼 꾸준히 날 수 있느냐, 이 의문점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AMD는 5.23, 캐터필라는 1.32.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은 의외로 그나마 잘 버틴다. 따라서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은 좀 그렇나마 하락하더라도 많이 하락을 갈 것 같지 않은데 반도체 2차전지는 박살이 날 것 같다.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일라이니는 1.99% 하락. 마이크론 테크노는 마이너스 2.72. TSMC는 마이너스 5.64. 정말 잔인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많은 애널들이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음에 선거철에 들어왔을 때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이었나, 어떤 종목들이 많이 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하죠. 뭐 항상 과거를 보는 건데 미국 대선이 있었던 연도에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다. 1980년 이후 미국 대선 연도 11번 동안 S&P 500 지수와 코스피는 상승을 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태클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할 시 S&P 500 지수 연간 누적 수익률은 13%, 코스피는 14%였다는 거죠. 네,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 미국이 대선이 있었던 연도의 경우 4분기 수익률 모두 높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네, 미국 대선 S&P 500 지수와의 관계, 연간 누적 수익률은 13%에 이를 것이다. 미국 대선과 코스피 2000년과 2008년 제시 연간 누적 수익률은 14%에 이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쁘진 않는데 이게 또 그대로 또 반복이 될 것인가는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애널이 오늘 사태 전에 쓴 글 중에서 굉장히 하나 대때 이상만의 애널이실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성견지명령, 이분이 조정이 불가피했던 주식시장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뭐냐면 2024년 6월 말에서 7월 초, 올 6월 말 7월 초 빅스, 즉 변동성 지수 저점이 12%까지 낮았다. 이렇게 가장 변동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변동성이 다시 위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글을 쓴 거죠. 시장이 뭔가 흔들림이 발생할 것이다. 트럼프 부각이 빌미가 되긴 했지만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이기도 하다. 이분 아주 성견지명이시 글을 쓰신 거죠. 빅스 지수의 저점 구간이 15% 이하일 경우 평균 상단 25%까지 상승한다면 15% 이하에서 평균 상단 25%까지 10bp가 10포인트 베이스 포인트가 상승한다면 그렇게 상승하는 거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5%가 하락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7%가 하락할 것이다. 빅스가 저점 구간에서 15bp 이하에서 평균 상단 구간 25bp까지 이 변동성이 증가한다면 S&P 500은 마이너스 5.5%가 하락할 거고 코스피는 7.3%가 하락할 거다라는 이러한 아주 성견지면적인 글을 분석 자료를 오늘 쓰셨습니다. 어제 쓰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시켜 주려고 갖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딱 맞아떨어진 거. 이분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시장을 전혀 보지 않고 단순하게 빅스 지수의 움직임과 변동성을 가지고 그때 S&P 500과 코스피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해보신 거죠.
따라서 빅스 변동성이 제일 낮은 12에 있는데 이게 이제 25까지 혹시 올라간다면 변동성에 의해서 S&P 500은 마이너스 5.5, 코스피는 마이너스 7.3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선견점의 글을 썼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좀 대비하고 피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포트폴리오를 바로 정리하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 공약 비교집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법인세율은 어떻게 하는가, 먼저 감세가 나타날 건데 소득세율, 세액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잘라서 붙여놓으셔야죠. 무역은, 투자는, 에너지 정책은, 규제 하나는, 대외 정책은, 헬스케어는,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봐요. 제일 재밌는 게 투자에 UAM, 하늘을 나르는 택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공약을 했던 것 같아요. 뉴시티를 10개나 건설하고 재밌는 공약이 참 많습니다. 세금도 법인세율을 지금 35%에서 25% 인하인데 현행 21%를 다시 15%로 내리겠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파생된 게 이렇게 되면은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돼. 세수가 부족한데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 이랬을 때는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는 올라가야 되는데 무역 적자나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 한다면은 달러는 또 약세로 갈 것인데 벤스라는 또 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달러 약세 신봉자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고차원적인 방정식이니까 일단 이것을 전부 다 잘라 붙여놓고 공부를 하셔라. 국내에는 밸류 납폭 과대주가 부각될 것이다. 하반기 이익 증가와 이익 증가 시 퍼가 상승할 것이다. 최근 3년간 이익 추정 상승 시 퍼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크고 2023 이익 사이클 개선 기대가 하반기까지 유효하지만 연초 이후 퍼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의 경우 최근과 같이 변한 금리 환경에서는 다시 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이것들을 또 이 애널이 이제 쭉 한번 조사를 해보신 거죠. 네이버, HBM, 삼성 SDS, 한국조선해양,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모레퍼스틱, 대한항공, 하이브, 현대오토, 코스모신소재, 하나시스템, KCS인데 여기서 코스모신소재 같은 2차전지 다 뺐죠. 삼성 SD처럼 뭐 자국 캡틴 마켓 위주로 하는 애들을 HMM처럼 변동성 심한 애들은 뺐다. 그럼 한국조선해양,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이 정도는 살만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결론 내려갑시다. 아주 심각한 사태가 아침에 벌어졌다. 이제 시장이 AI에 대해서 그 속살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죠. 넌 정말 돈을 버는 종목이고 그런 기술이냐. 이에 대한 답이 구글을 통해 봤더니 여전히 과거 수익원인 광고와 검색의 핵심이라고 시장이 봤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는 거죠. 이는 다시 묘하게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이 그나마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그럼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으로 가야 되는가? 해리스의 지지율이 요동을 치고 박빙으로 가는 상황에서 AI주들이 큰 가격 조정은 너무 풀기 힘든 고차원 방정식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꼴입니다. 이제 시장은 두 후보자들의 지지율의 함수로 급변하죠. 근데 이 지지율이 불확실성을 크게 하죠. 누가 지지율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과 해리스 수혜주들 간의 치열한 싸움이 하루는 A가 오르고 하루는 A가 내리고 이렇다면 방법은 뭡니까? 깔아놓는 방법밖에 없죠. 방법은 또 깔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승패의 핵심인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2차 토론 결과가 방향성을 일단 정해줄 것이다. 그때까지는 깔아놓을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들이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시장이 오늘도 펼쳐질 것으로 보면 머리가 매우 아픈 아침입니다. 그나마 대만 수혜주가 나은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가야 되나? 트럼프 트레이드주인, 인프라 투자주나 이런 방산 이런 데로 가야 되는가? 반도체와 2차전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주인 화장품이 최고인가? 화장품, 음식료, 제약바이오 여러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가는 불편한 아침입니다. 일단 화장품은 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화장품, 방산, 조선, 음식료 이 4개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지금 치고 올라가는데 또 너무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 빠져나오고 힘들죠. 다 물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 또 터질 확률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가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매우 복잡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루 종일 우리 카페에서는 제가 여러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에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거 복사해서 치면 됩니다. 금일 간신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머리 아프고 힘든 시장입니다.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카페에서 해우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